1번 X보다 더한 뭐뭐. 2번 X보다 못한 뭐뭐. 3번 X 같은 뭐. 오. 이게 가장 심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네. 못하거나 더한 거보다 네. 오히려 같은 가장 게 더 심하다. 근데 지금 본인이 계속 말조심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네. 자기도 모르게 한 건지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집권 여당으로서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이게 야당도 당연히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정치가 더 이상 휘화되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서로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있다. 네. 좀 여야 할 거 없이 남은 선거 기간에 좀 서로 품격을 지키면 시간 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2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요즘에 우리 출연자분들 대기실 분위기가 이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거의 뭐 독서실 분위기예요. 워낙 뉴스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분들이 그 뉴스를 잡지를 못해갖고 계속 뭐 속보 확인하고 또 당 입장 확인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은 참 다행인 게 현직 기자, 베테랑 현직 기자 2명이 든든하게 우리를 또 지켜주고 계시니까 오보 가능성도 매우 낮고요. 굉장히 믿음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뉴스와 함께 두 정치인분들의 논평 그리고 양념으로 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얘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가 좀 너무 많습니다. 네. 일하기 싫으세요? 네. 아니 금요일이어서 지금 나사가 풀렸는데 너무 많아 뉴스가 오늘 진짜. 금요일입니까? 예. 네네네. 너무 많고 말도 너무 많습니다. 말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다 못 챙겨가지고 네. 서로 도와야 되는데 정신이 없으시군요. 네네. 그럴 때는 소나무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가 대박입니다. 왜 프로페서님 못 찍게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따라잡느라 정신없는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서 바로 그 애당심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우리 이동학 최고는 당 점퍼를 입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어제부터 이렇게 전투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방송이 공정하지 않으면 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넥타이 빨간색이시잖아요. 다 일어난데 못하겠다고.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러다가 방송국이 없어지겠네. 나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진짜 이건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제 그 CBS였나요? 거기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진중훈 교수가 고정 출연하시는데 뭐 너무 편파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 이런 방송 못 한다. 이게 좀 화제가 좀 됐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 저 패널 분들은 많이 이제 다니시지 않습니까? 방송국별로 그렇게 분위기나 톤이 다르다는 게 많이 좀 느껴집니까?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어디는 어때요? 그 실명 거론하긴 뭐한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언 순서에 따른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죠 화면에선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은 실제 재보면 더 짧게 말했는데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 주제가 방송 공부마다 다른데 뭐 20-30분 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그리고 뭐 하루 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 전에 나오면 거의 다 바뀌죠. 그렇죠. 네, 거의 다 실제로 바뀌고 그래서 뭐 들어가다 보면은 뭐 이게 그거는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한테 또 따로 먼저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니 각자 또 똑같은 근데 이제 뭐 조건이니까. 진행에 네.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고 뭐 주제가 이렇게 약간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긴 하죠. 아니, 그 주제 자체를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뭐 한쪽에 좀 불리해질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이게 그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한 방송이 있고요. 입장과 동시에 마음이 불편함을 갖고 나가는 방송도 있고. 지금은 아무래도 대통령 전성 시대다 보니까 네. 대통령 의제를 좀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네. 판단 한번 들어보죠. 정프로는 편향적인 진행자입니까? 저희는 굉장히 나름 이제 어떤 중립의 그리고 또 공정의 가치를 네네네. 좀 실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약간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치우쳐 있습니까? 뭐 이 진행자는 되게 중립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진행자는 네, 그러면 그럼 앞에 이 분위기는 분위기 댓글이 벌써 뭐 여성 야, 나 오늘 이거 처음 봤어. 여성 네. 김행? 남자 김행. 남자 김행. 민수보다 행이 더 많습니다. 네네네. 우리 저는 뭐 이동학 씨. 중립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는 세렝게티 초원 같다. 네, 그냥 물어뜯게 놔둔다. 네. 방향성이 있는 건 가끔 아니나 제가 아플 때도 있었고 네, 저도 물어뜯을 아니, 때가 이게 있었을 것 같은데 환경적이다. 네. 이게 주변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방송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댓글까지 볼 시간이 없으니까 네. 댓글이 너무 살벌하다. 그 방송은 안 나가면 안 되겠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방송이요? 네, 근데 이 방송이 재밌어요, 사실은. 그거 시청자 여러분이 진짜 문제야. 아니, 여러분들은 좀 우리를 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다는 말 못해도 우리가 모시고 싶은 게스트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인분들이. 섣불리 못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정당들에서 거의 지금 경계령 내려.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댓글만 좀 스스로 이렇게 좀 자정을 해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늘어납니다. 네, 여러분이 좀 선풀운동. 그래도 시청자에게도 할 말을 하는 그런 MC는 또 처음 보네요. 네.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우리가 구독자가 안 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저는 오로지 시청자만을 위해서 최선의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이런 위선자 이 위선자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 그죠? 동생도 진짜 보수인데 네. 유일하게 그 앵커님 팬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보수를 흘리고 있는 건가? 보수 양진. 네. 자, 그러면 뉴스와 함께 이 두 분들의 논평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종섭 사의 표명. 제가 사실 이분을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런종섭, 턴종섭, 뭐 도주대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냈냐?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하면서 네.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강력히 대응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윤경 기자 때문에 그만둔다 이런 얘기까지 아이, 그럴 리가 없죠. 하지 않은 지금 사실 모양이죠? 현장에서 기자들이 이 회의 자체가 네. 뭐 급조됐다부터 시작해서 네네네네. 여러 가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이종섭 대사를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이종섭 대사는 사의 표명하고 그리고 아마 워딩을 보니까 그냥 뭐 수사에 뭐 성실히 임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걸 보니까 네. 뭔가 억울한 게 좀 있고 할 말이 있나? 할 말이 좀 분명히 네,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의 표명은 어떻게 좀 국민의힘에 좀 부담이 덜어지는 일입니까? 뭐 어차피 할 거였으면 좀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뭐 유황에 이럴 거였으면 빨랐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호주 대사 임명이 차라리 선거로 늦어졌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뭐 사후 뭐 약방문이지만은 해봐야. 아쉬움이지만은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장관이 물론 공인이지만은 어떤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어떠한 혐의를 받았었을 때 혐의를 받고 아직 검찰의 기소 단계도 아니고 유죄 판정 단계도 아닌데 이게 죄인인 마냥 여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게 막상 내가 되면 이건 누구나 억울하다. 누구나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도 수사에 대해서 실제로 빠르게 국민들이 정말로 슬퍼하고 관심을 이 정도로 가졌으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했어야 된다. 꽤 긴 시간이 흘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이종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수사에 기초적인 것들도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아예 이건 누가 막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수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이 목소리만 내고 있었다. 본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이 문제점들도 같이 짚어봐야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 정도까지도 수사를 진행 못했다면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본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혐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마치 유죄 판정난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호주 대사로서 임명한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네. 법적으로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안 되나 국민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무적으로 접근했었으면은 선거 결과에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선거 기간을 남겨놓고 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다 하는 거에 그냥 약간의 위로가 국민들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좀 국민의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은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처음부터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임명을 했고 또 임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이 이 불씨가 확 당겨져가지고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렸고 네네.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안 걸렸어야 되는데 공관장 회의를 앞으로 땡긴 것도 드러났고 그 다음에
원래 줌으로 하는 회의를 직접 6개국 대사들이 직접 공간을 비우고 들어오도록 만든 그 부담, 외교를 방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서 대단히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불거진 게 수사 중이었던 사람이 몽골 대사로 또 임명이 됐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중국 대사는 지금 직원들 갑질 논란으로 또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대사가 사실은 중국 요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보도 취득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차례 정도만 중국 인사를 만나고 네. 나머지 분들은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외교를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네네네. 있는가가 이런 부분들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결국은 국민을 이길 수 없고 국민을 위해 공복으로 일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냥 사적인 어떤 느낌으로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께 계속 들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재호 주중대사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지금. 네. 대통령과 동기동창 또 일하고 일하는 하시더라고요. 거예요. 네. 저는 외교적으로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외교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쎄쎄 발언이 더 충격적인 아하. 것 같아요. 그것까지 뭐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정말 중국에서 찬양을 받으면서 지금 중국 포털 사이트에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했다가 실검 2위에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중국의 찬양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뭐 무슨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궈야 되나? 공당의 당 대표로서.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이 진짜로 외교의 일은 그릇된 중국 대사가 표본이다. 하는데 네. 중국 대사가 일을 안 하시니까 또 갑질 논란이나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외교적 일을 안 하면서도 이 정도로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사례가 아닌가 이재명 당대표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주 호주 이종섭 대사 네. 이제 사의 표명했잖아요. 요거 뉴스 보면서 저는 확실히 아직은 제가 좀 더 순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너무 이렇게 정치에 막 과몰입되지 않았다는 걸 느낀 게 네. 예전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네. 네. 주 호주 말고는 다른 나라는 한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 앞으로 해도 주호주, 뒤로 해도 주호주. 거꾸로 해도 주호주. 아. 주호주. 어때? 나 이런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이효리. 그런 거죠. 예. 이런 거 발견하고 스스로 되게 중립적이 있어요. 뿌듯했습니다. 네. 로꾸꺼 이상입니다. 자, 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네, 뭐 네. 사의 표명한 거니까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뉴스 네, 보겠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다. 기대를 해보고요. 네. 다음은 3년은 너무 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이게 원래 이제 조국 반대로 된 거 대표가 아닙니까, 이게? 계속 해온 이야기잖아요. 네.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언급하면서 해왔던 이야기인데 예.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음. 2조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2조는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거든요. 음. 이 두 당대표를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바로 민생이다. 2조 심판이 민생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조국의 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이 너무 길다. 그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깁니다. 야. 네,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지호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모두에게 자리를 하나씩 나눠주는 지금 따뜻한 풍경이 투기까지 연출되고 만들었어요. 있습니다. 네. 신지호 전 의원님은 여기 저희 나와서 방송에 네, 방송을 아주 출연하셨던. 힘들게 만들어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요. 2조 2조 이재명 조국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걸 더 강하게 메시지를. 네, 네. 요게 저도 어떻게- 궁금해서. 네. 여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야당에 대한 심판? 그러게요. 이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저도 좀 불러줄 법한데 자리가 아직 하나 자리가 아직 없나 보네요. 내일 하나 만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너무 선거들을 네거티브전으로 끌고 갔다. 네거티브전으로 끌고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여당이 야당 비판할 수 있고 야당이 여당 비판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비판에 보면은 팩트가 잘 없어요. 그냥 이게 아주 선언적인 문구들만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탄핵해야 된다. 왜 탄핵해야 되는데라는 탄핵의 사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탄핵 사유, 법에 근거한 탄핵 사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경제를 망쳤다. 근데 경찰을 마친 원인 그 전 문재인 정권부터 있거든요. 이거 딱 자르고 지금 계속해서 선언적인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게 정치가 선전선동을 하라라는 이
아주 오래된 뭐 좌파의 기술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선정성동이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참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한 적은 없는데 여기에는 팩트다. 근거가 있다.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2심 판결에서 지금 유죄 확정을 받은 자이고 이거 대법원 판결 남겼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뒤집히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이거 3%도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이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법리가 맞게 적용된 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유죄라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대장동, 백석동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위증교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직접 진술 역시도 증거입니다. 이거 법에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지금 방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재판들을 지연시키고 있고 법원에서 호출하는데 나가지 않고 있고 사법부를 정말로 이게 밑바닥까지 깔아보고 하면서 지금 이것들을 지금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작에 수사를 진행 안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속 표리부동한 말들을 쓰는 건 거죠. 본인들이 안 나가면서 수사를 진행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3년도 길다가 아니라 이미 길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말로 이게 지연된 정의라고 하잖아요. 재판들이 너무나 지연되면서 이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들이 너무나 늦어졌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 선거법 위반도 있어요. 선거법 네네네. 위반 같은 경우는 법에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총 1년 안에 이 법에 대한 판결이 끝나게 네네네. 강행 규정화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3년이 다 되도록 판결 안 나고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법적인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이제 2조 심판론이 네. 유권자들한테 먹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은 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자, 하나 짚고 싶은 게 이 마무리만 약간만 저한테 해야 돼요. 기회 주셔야 돼. 그래야 빠져나가요. 좋아요. 그러면 믿어보겠어. 말씀 너무 길지 않으세요? 그러면 네. 아니 왜냐면 이때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해야 되니까 선거 13일뿐이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꾹꾹 누르셨잖아요. 여당의 지금 대표로서 내가 원색적인 비난하지 않겠다. 꾹꾹 누르다가 이제 한 번 터뜨렸다. 한 번 했다. 한 번.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조 심판론 나왔는데 야당이 여당을 네거티브하는 것처럼 여당도 야당 네거티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나 야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이제 13일 남았으니까 좀 국민들께 정책 선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약간 물타신 느낌이 약간 마지막이라도 수습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종석 장관 얘기할 때는 이제 어쨌든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민심은 2조 심판이 아니에요. 이태원 사건 민주당이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의료 대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막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최상병 문제도 민주당이 지금 막 이 문제 의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저에 지금 총선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근저에는 이러한 심판 심리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게 국민을 이기려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심판 심리가 있는 건데 거기다 되고 2조 심판이다 이렇게 걸면 거기에 얼마나 동의를 하겠습니까? 어제 유승민 대표가 딱 그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면 어느 이 유권자가 거기에 공감을 하겠냐?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집토끼 똘똘 뭉쳐 있는 집토끼들 정도를 그들에게만? 잡는 것이고 이거 지금 총선을 확장해야 되는 무대인데 네. 확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확장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실과의 일정 부분의 어떤 선을 긋는 거를 해야 네.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못 하니까 개별적으로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하죠. 네. 왜냐하면 언론을 타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불협화음이 나기도 하지만 결국 네. 통하지 않는 2조 심판 같은 걸 들고 나오니까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야 이건 안 되겠다. 국민의힘 완전히 심판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거죠. 지금 네. 상황은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즐거운 상황이군요. 아니요 즐겁다라기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해피.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신가? 아, 그러니까. 네, 이런 네.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실제로는 네. 국민들은 선택은 뻔히 그러니까 이대로 보이는 가기를 거죠. 원하시겠군요.
아니 좀 정치가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물타기. 네. 이것도 물타기네. 정치가 마지막에 바로 잡혔으면 그러면 좋겠고. 요쯤에서 네, 우리가 요쯤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이제 유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 국민들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파탄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네. 대표는 그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을 첫날 그 선거운동 개항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인사는 개항을에서 하고 본인의 지역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용산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강 벨트를 쭉 돌았다. 근데 이제 두 대표의 그 일정이 정말 살인적이긴 합니다. 이거 막 보면은 분명히 한 1시간 전에 여기 있었는데 그다음 다른 사람이 아, 옆에서 있고 그다음에 홍길동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있고 계속 돌아다녀요. 엄청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데 이제 이 대표의 특징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과 다른 특징을 보면 이제 중성동갑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포옹을 했습니다. 아, 같이 이제 선거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계속 붙어서 같이 선거운동을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원톱으로 가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도 개별적으로 그냥 선거운동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원톱, 그리고 이재명 계속 사람을 붙이고 있다. 지금 이 두 사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것도 분명히 의미 부여하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이동학 최고는 역시 더불어 같이 가는 이재명과 뭐 저는 홀로 이제 뭐 통합과 예. 화합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직접 있는 보여주는 모습이고 것이고. 여기 이제 분열이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은. 위원장은 어쨌든 대통령이 쳐놓은 그 금을 지금 넘어가질 못하고 있는 모양새죠. 아하. 그러면 이미 금을 넘어가 있는 유승민 의원이라도 손을 잡고 네. 뭔가를 도모해봐야 될 텐데 네. 그런 정도의 상상력이 없는 것이거나 혹은 대통령의 어떤 뜻을 또 거슬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동상이몽 5월 동주로 끝날 거다. 네. 동상이몽 5월 동주다. 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저기에서 어떠한 뭐 포옹 한 번 했다고 화합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부분은 뭐 그렇게 짧게 코멘트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뭐 얘기했는데 그 이종섭 전 장관하고는 사실 네. 달라요 결이. 조국 네. 전 장관은 확정 판결 받은 자,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는 정가 사범에 지금 아주 많은 심각한 혐의들로 수사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 근데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 고소당하실까봐 확정 네. 판결을 받진 않았죠 아직까지. 그 3심이 돼야 확정 재심에서 판결을 아니 받으니까. 재심까지 네네. 유죄 판결을 받은 네네. 자 네네. 감사합니다. 네, 살려줬습니다. 잘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여러 살린다 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제 부분하고 정말로 여기에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데 네. 경제 부분이 좀 가슴이 아파요. 이게 경제 부분만큼은 사실은 경제 정책이요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든 야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길게 보고 가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 모두로 선대로부터 2천만 원, 3천만 원만 빚을 떠안아도요. 여기 이거 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국가 부채 1,000조를 떠안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여기에 이 앞에 뭐가 있었냐?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럼 팬데믹으로 고유가, 고금리 저런 이런 경제 상황들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영국에서 시사주간지에서는 대한민국이 물가 조정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조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삶이 힘들어요. 네. 이제 이건 민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전에 했던 것들 본인들이 떠넘겼던 폭탄을 생각 안 하고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경제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론으로 몰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또 물타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짧게 마무리를 하면요. 보십시오. 네. 여든 야든 경제 정책만큼은 이런 것들은 국민 생활과 연관된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플랜 잡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네. 계획을. 그래서 이게 전 정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정권 탓 방금 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윤석열 정권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경제를 네네. 무너뜨렸다라고 하니 이거는 제가 다리를 걸어서 형님 자빠지신 네. 게 아니고 네. 스스로의 다리에 걸려서 아니, 자빠지신 아니, 아니. 네. 아니 이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제가 받아 안는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심판하고 이제 당선이 되셔서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상 전 정권 탓하지 말자고 했던 게 강서 보궐선거 이후예요. 지도부부터 해서 실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더 이상 네네네. 우린 1년이나 더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 이 전 정권 탓은 절대 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 보여주자. 네. 이 얘기를 한 게 벌써 몇 개월 맞아. 전입니다. 이거 네.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파 가격 같은 거. 네. 그럼 대파 가격이 지금 실제로 좋은 3천 전략 원 아닌 아니 것 아니. 같은데요. 대파 가격이 3천에서 수정해야 4천 원인데 됩니다. 이거 대통령이 몰랐다가 아니라 실제 문재인 정권 21년도에 대파 가격 한 단위 7천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왜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대파 가격이 지금 윤석열 정권 와서 갑자기 3천 원으로 폭등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지금보다 2배가 더 비쌌던 7천 원이었던 시절이 있다니까. 아직도 모르고 네. 계신 게 네. 사실은 대파값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실의 행보나 워딩이나 메시지가 그렇게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리고 이상한 그림으로 계속 보여지니까 그리고 오히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데 안 와도 잘 먹고 잘 사실 분 이수정 이 후보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위원장이 워딩입니다. 이렇게 손들어주면서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저는 무슨 이게 뭐 대파입니까 쪽파입니까? 이게 쪽파 한 뿌리 가격이 지금 875원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 네. 근데 무슨 산삼입니까? 대파. 이게 한 뿌리씩 팝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더 하시는 것은 저 궁금한 게 아니, 있어요. 아니. 궁금한 게 이 얘기 있는데 계속해도 돼. 계속하면 내가 진짜로 이거 오늘 해명을 다 하고 나갈 수 있어. 단위에 한 해명이 안 뿌리예요. 돼요. 해명이 안 단위가 단위가. 자 물어볼게요. 한 단에 파 몇 뿌리 있어요? 형이 해명이 안 돼요. 모르겠죠. 인삼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니, 저 진짜 궁금했던 게 어. 이 대파 관련해서 당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가자.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게 보기에는. 아니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하나로마트 민생 현장을 갔는데 네. 대통령이 의도하고 한 말이 아니고 대파 가격을 잘못한 게 아니고 대파 가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부분 발췌해서 계속해서 이걸 선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제인 거거든요. 아.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열 들어서 글씨를 자꾸 여기서 근데 더 아니죠. 하잖아요. 여당이 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당의 선동이나 혹은 방송 진행자가 잘못돼서 혹은 방송사가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방송사를 바꾸게 되고 방송사 MC를 바꾸게 되고 방송사 사장을 바꾸게 되고 야당을 바꾸고 싶겠지만 실제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여지는 행태가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치킨 3마리 시켜 먹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네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꿔야 돼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또한 나와가지고 실제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 얘기가 부메랑인데 진짜 굉장히 짧은 부메랑이에요. 보통은 정치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5년 전에 한 얘기가 돌아옵니다. 5년 뒤에 돌아와요. 네. 4년 뒤에 막 돌아옵니다. 근데 이분은 어제 한 얘기가 오늘 돌아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부메랑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다 자기한테 와서 꽂히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우리 그 국민의힘 입장에선 네. 뭐 대통령이 마트에 가서 사실 가격 모른 것도 아니고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야 대파 한 단이 이 정도 가격인데 여기는 뭐 이런 할인이 중복 할인이 되면서 875원이나 됐네. 이러면 이 정도면 좀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한 건데. 여기만 싼 게 아니냐라는 발언도 네,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있었죠. 이게 지금 물가가 이 가격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의미로 한 말인데 지금 이거를 민주당에서 장작 2주에 가깝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을 네. 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의 왜곡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건- 예를 네.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진짜로 이게 180 거대 야당이라고 하면 팥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이렇게 경제 정책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와 잘 걸렸어. 죄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파운 들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당에 사고 있을 일입니까?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들이 당 대표가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뭐 언론에서 비판하는 거 중에 또 큰 건 뭐냐면 그 발언 자체의 맥락은 어쩌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흐름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할 때
875원이라는 사실상 시중에 존재하지도 않을 가격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 그게 결국 이것도 뭐겠느냐. 지금 팩트가 아니에요. 이것도 팩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주제로 끝까지 가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네. 팩트가 아닌 게 하나로마트 지점 전국에 5군데서 하고 있었고 이거는 대통령 방문 전부터 기획돼 있던 행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갑자기 기획을 바꾸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만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로마트에서 875원짜리 대파 가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팩트를 기반으로 비판해야 된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거짓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계속 국민을 속이는 행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팩트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팩트라고 하는 것은 자꾸 다른 측면으로 갈아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팩트라고 얘기해도 이제는 믿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면서 치킨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민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팩트라고 하면 국민이 믿습니까? 이제는 믿지 않을 정도까지 윤석열 왔어요. 정권이 거짓말을 어떤 걸 했는지 구체적으로 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요. 이 어떠한 사실들을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거짓 선동을 했던 것들 민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가 인풋이 정확치 않으니까 아웃풋이 정확치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이게 거짓말에 재미 붙인 정당이에요. 그럼 이게 거짓말로 선동하고 호도해서 국민의힘 여당들을 흠집내기 뿐이 안 하는데 이 실체들을 보면요. 주장하는 거에 실체가 없어요. 이거 좀만 들어가면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송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이 거짓을 해명할 시간이 없어요. 거짓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해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방송 1시간에 주제가 4-5개 나가면 이 해명을 다 하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30분 동안 네. 대파 얘기를 한번. 그럼 대파 얘기를 한번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저기 항상 궁금했던 건데 네. 예를 들면 이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특히 선거 국면이니까 그러면 이제 대파가 크게 논란이 됐다. 일단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설명은 충분히 되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이 대파를 빨리 없애버리는 게 그러니까 물가로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하. 제가 궁금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첫 일정이 가락시장이었잖아요. 새벽에. 가락시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대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 근데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이제 그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봉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파 생각이 날 거잖아요. 저는 이 전략을 도대체 누가 짰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책을 열심히 읽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코끼리를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냥 이 선거를 그럼 대파로 치르겠다. 대파는 생각하지 마세요. 대파 다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 전략으로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가고 그거 있어서 메시지가 그래서 통일되지 민주당이 않는다는 것도 선거대책 궁금하고. 제2의 선거대책위원장이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이거는 뭐 팩트예요. 경제를 너무 몰라요. 뭐 소주성부터 시작해서 잘 아시면 왜냐하면 지금 지금 어렵게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아까 21년도에 대파 네. 가격이 한 단에 7,000원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3개월 뒤에 대파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거 농민들이 대파를 다 갖다 폐기 처분해요. 이거 몇 달 후에 또 대파가 이런 가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물가가 비쌉니다. 그럼 왜 지금 대파나 과일 같은 경우 특수 농수산물에 대해서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을 해가면서 이 부분만 가격을 낮추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꼭 써야 되는 필수품들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금 40년 만에 왔어요. 우리나라만 물가가 비싼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25만 원씩 줍시다. 13조 풉시다. 인플레이션에 돈을 풀면 안 된다는 거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 상식이에요. 국민을 더 힘들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공격해요? 그럼 윤석열 정권은 지금 여기에 농수산물 가격 잡자면서 왜 돈 풉니까? 이거는 이 주머니에서 나가든 나가야 되는 필수품인 거예요. 사치품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을 계속 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네. 홍보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간혹가다 한심할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정부에서 분명한 것은 경제 정책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잡기 위해서, 국민들의 민생 생활 안정과 관계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저도 가슴 아픈 부분. 근데 민주당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과 같이 병행했을 때 국민들의 민생이 나아지는 것인데 이것을 같이 병행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대파만 흔들면서 이걸 비난할 생각뿐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흥분했죠. 괜찮습니다. 네. 홍보탄만은 아닌 것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홍보도 문제지만 이거 예전에 MB 정부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오랜만이네요. 물가 안정을 네.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 품목들을 다 지정해가지고 관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정부가 시그널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정책들도 지금 나오질 않고 있고, 네. 오히려 대파 하나를 들고 이것이 소구력이 있는 이유는 민생에서 실제로 그 힘겨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홍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 그거를 뭐 하나라도 대봐라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바이든 날리면 이거 그냥 딱 얘기했을 때 전 국민 청력 테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 안 했다고 그냥 계속 우겼잖아요. 그리고 방송사 탄압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계속 그 선상에서 지금 모든 사안들이 그 연장선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2년 동안 그래왔는데 3년이라고 다를까? 그래서 그것에 제가 대한 시그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날리면은 제가 사과하셔야 돼요 지금. 바이든 날리면 별도로 논평하지 않을게요. 이건 네. 민생과 관계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뭐 또 이게 저는 좀 약간 민감한 주제라서요. 네.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대파 가격은 왜 국민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는가? 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대파 가격을 지금 내가 김민수가 또 다시 꺼내지? 국민들이 정말로 이 팩트 가정을 정확히 다 알고 있다면 과연 흥분할 것인가 아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은 보수 패널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나가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팩트가 국민들께 정확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전달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비난을 할 것이냐 민주당의 비난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기에는 주제가 대파 주제는 너무 짧은 이 시간 할당량이 다 얘기하지 못한다. 민생으로만 그러면 가자면 네. 예를 들어서 대파는 우리가 한 달에 뭐 150만 원 쓰는 한 가정이라고 치면 그 중에 대파값이 얼마를 차지하겠어요? 뭐 잘해봐야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겠죠. 그러니까 대파 2만 원에서 10,000원으로 깎아준다고 한들 이 집이 쓰는 돈은 150만 원에서 149만 원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대파 가격 하나 낮추는 게 민생에 어마어마한 도움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약간 달라요. 오.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네. 대파만 물론 한 대파 품목에 하나에 하나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었지만은 네. 대파 하나로 생활비 10,000원뿐이 덜 줄이겠습니까는 다르죠. 왜냐하면 대파가 들어가는 음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대파 한 단의 가격을 보고 이걸 쉽게 못 집었을 때 대파가 들어가지 못한 요리로 인해서 행복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집에서 집에 다른 80고 거예요. 있는 파트카시는 많이 파가 했어요. 없다. 이거 한심한. 아니, 말. 왜냐면 제가 어지간한 요리를 다 할 줄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종결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쯤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이 앞뒤를 좀 잘 맞춰가지고 네. 오히려 대통령의 일정을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서 네. 잘 짜겠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일어날 만큼의 일정을 앞으로는 짜지 않겠습니다. 네, 네, 네. 총선에 집중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 물가를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돼요 빨리. 네. 이것도 지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아 라이어. 아니, 아, 제가 우리 최고위원님 좋아하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게 돕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또 얼굴 비추려고 대통령 실장이 나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아니 대통령 그래서 실장이. 그러니까 결론은 민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결국 사람들의 소득이 맞아요. 그 가슴 이상으로 아파요. 올라가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소득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만 오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게 지금 40년 만에 찾아온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당연히 아플 것이고 너무나 힘들 것이라는 거 저도 안다. 저도 어제 네. 제가 장을 보러 갔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서 정말로 생활에 체감이 될 것인데 이 부분들을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이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들과 맞물려서.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만 이해하고 함께 참아주시면 여기에 국민의힘이 계속 앞으로 이 민생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요. 전략이 있죠. 왜 있어요? 없겠어요. 그럼요. 기다려 보시죠. 기다릴까요? 뭐 여기서 계속 얘기할 아니, 주제를 기다릴게요, 바꿔볼까요? 그러면. 경제로? 아니, 요건 짧게만 그 언급하고 갈게요. 계속 우리가 민생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그 궁금한 것은 국민의힘의 메시지 관리는 하고 있느냐가 저는 계속 질문인데 이제 막말주의보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막 유세를 하는데 신촌에서 저희가 바로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따로 싱크는 틀지 않겠습니다만 이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여태까지 했던 뭐 이렇게 공격하는 발언을 많이 하긴 했지만 비속어를 쓰진 않았는데 좀 급하지 않았냐는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거를
좀 두둔하는 다른 발언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뭐예요?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 네.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 저도 실수 잘한다. 한 위원장께서 지금 많이 지치셨다. 전라도 말로 짠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도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네. 그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다 지나간 일이다.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걸 또 받아가지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이렇게 올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네. 아이와 가족은 안 건드린다. 네.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데 저는 너무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요. 이게 스스로를 셀프 디스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텐데 지난 동안 윤석열 한동훈 이 검사 시절에 보여줬던 것이 저는 정치가 이제 인질극까지 가버렸잖아요. 이게 가족 인질극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금도가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검증은 언제든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송곳으로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지점이 아니라 그거를 후벼파다가 결국에는 집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갖고 그 자녀들까지 가왔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이재명 이재명 이 대표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아내라고 표현을 해야 네, 되나요? 네. 김혜경 여사요? 여사. 말씀하기가 네, 너무 김혜경 힘들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니, 뭐야?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카 문제 또 이거 수사 들어간다고 이제 지금 이거 3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지금 그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메시지가 불일치되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면 다이어트 하겠다 하면서 치킨 4마리 시켜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만 좀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이 네. 모습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네. 정치가 어쨌든 금도라는 게 서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미 넘어가 버린 그럼 상태였기 검찰 때문에 수사는 정치 행위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완전히 정치죠. 근데 이제 공수처가 또 정치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미 앞서 오랫동안 검사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워낙 평균적인 사례가 워낙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향한 수사는 아주 칼날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쪽엔 적용도 안 해요. 김건희 여사도 수사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 부하들 다 빠져나가고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내로남불 프레임에 그냥 다 걸려 있는 검찰을 거고. 동원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이런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네. 실제로 팩트 조사를 해서 팩트가 무엇입니다가 딱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루어졌고 이 얘기를 한 민주당 패널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였냐 윤석열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서 조사했던 건입니다. 소환 한 번 안 했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소환을 안 했던 건이 아니에요. 수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기소 자체를 못 했던 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소를 하려면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법원이 아니라 법원에서도요. 이것을 지금 특수한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수익으로 찾기 힘들다라고 이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소가 안 됐던 건이에요. 조사는 받았나요? 그럼요. 이거 조사가 이루어졌죠.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고 그러고 저는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 잠시만요. 입장이라면 이 얘기만 할게요. 저도 제 통장 아니 활용당하고 잠깐만요. 싶어요. 잠깐만.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잠시만. 수익을 이거는 보고. 잠시만. 왜냐하면 예.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 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못했냐는 거예요. 진짜로 혐의가 있으면 왜 탈탈 털어놓고 왜 못했냐는 거예요. 기소도 못하고 왜 조사도 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약에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여기 한번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기소하지 못했냐.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었으면 여기에 김민수가 거짓말했다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원 질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으로 넘어가면 물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만큼 발언의 수위가 심하고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대표님들의 발언은 좀 정제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굳이 욕을 하고 싶다면 그 밑에 사람들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분들의 내가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인들은 사실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 눈높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뭔가 정치가 더 이상 휘화되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서로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좀 여야 할 거 없이 남은 선거 기간에 좀 서로 품격을 지키면 시간 좀 좋다고 많이 생각해요. 들였으니까 네. 이번에 이동학 저는 근데 최고. 이제 동물이 활용된 이 욕설은 처음 들어봤는데 어허.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1번 X보다 더한 뭐뭐, 아하. 2번 X보다 못한. 뭐뭐, 어. 3번 X 같은 뭐. 오. 이게 가장 심한 거라는 거예요. 아, 세 개 중에 동급으로 만드는 거. 이거보다 네. 못하거나 더한 거보다 네. 오히려 같은 가장 게 더 심하고. 심하다.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본인이 계속 말 조심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네. 자기도 모르게 한 건지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모르게 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설화가 네. 이런 정도로 지금 계속 나가는 네.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네.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이게 야당도 당연히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은 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은 당연히 지금 세 표가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지금 뛰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중앙에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계속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확장해야 되는 그 분야가 어딘지 어느 영역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여기서만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네.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네, 집권 여당으로서 해줘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아니, 대중연설을 네. 또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대중연설에서 연단 위에 올라서면 그런 어떤 그 감정적 경랑에 휘말려서 말이 굉장히 평소 쓰던 말보다 세게 나오는 경우들은 좀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랬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은 제가 이제 유세단에 참여를 했는데 네. 이번은 우리가 계속 하루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손을 잡고 절대 말 조심하자. 절대 말 조심하자. 기도 먼저 하고 갑니까? 네, 전부 다 이제 이 위에 갑옷을 씌우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 그 연설문 쓰는 분이랑 만났었는데 네. 어저께. 그때 이재명 대표의 설화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 동시에 뉴스가 떠가지고 그분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 CCA인가요? CSA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의붓아버지였는데 어허. 당구장 표시를 네. 10개를 넘게 해가지고 원고에다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시라, 이걸 읽으시라, 이걸 읽으시라. 근데 그러면 그날은 그걸 읽으시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게 되면 앞에는 읽어도 뒤에는 이제 끌어오르잖아요. 막 그렇죠. 지지자들이 예, 여기서 환호를 하고 이러면 더 얘기하고 싶고 내 속내를 그러다가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 일 이후로 다시 또 한번 당구장 근데 그 표시가 개가 들어간다. 도구는 맞습니까? 그거는 뭐 그 누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3인칭을 개, 지칭하는 개, 개, 뭐 개. 이런 네, 저희가 잘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잠깐 이것도 단독 나와요. 아니 이거는 우리끼리 조크. 네, 네. 근데 근데 이게 연설이요. 연설장에 가면요 실제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게 벽치기라고 하는데 그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1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연설 내용들을 듣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앞에는 근데 유세장에서 환호해 주시는 분들은 다 우리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여든야든할 것 없이 계속해서 발언 수위가 세지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정치인들은 네. 이것을 이제 악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호흡을 네, 끌어내는 네, 네. 거.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아, 명이죠. 또 그게 악용. 표정 안 좋아집니다 이동아. 네, 그 다음 이슈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저 재산 한번 가볼까요? 네, 재산. 공영훈, 양문석, 박은정입니다. 네. 야권 후보들의 재산 논란이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뭐 요약하자면 아빠 찬스, 장녀 찬스, 남편 찬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인 공영훈 후보가 네. 3년 전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에 군복무 중인 19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원 상당의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라고 하면서 전역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반박이 나왔어요. 공 후보의 입장이 나와서 네. 자녀가 결혼 준비하는데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생각했던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이나 투기성 구매가 아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현대차 재직 시절인 2017년 6월 이 건물을 사자마자 7월에 이 3표 레미콘 부지 이전 협약 그 계약이 체결이 됐다. 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뭐 어제도 잠깐 설명은 드렸는데 하여튼 그 성수동 근처에 이제 그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개발에 조금 이제 문제가 걸림돌이 좀 많이 됐었었죠. 근데 네. 그게 이전하는 결정을 현대차, 3표, 서울시
세 곳이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전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거 이전 결정이 나오고 그 동네가 확 집값이 뛰었는데 그걸 마침 딱 잘 타이밍을 잡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하. 현대차에서 그래도 경영자로 있었으니까 그런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저는 이거 오비 일학이라 할지라도 네. 이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네.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비 일학이라 할지라도 국민 네. 눈높이에 명확하게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뭐 그 계약 건 바로 한 달 전에 이거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네. 사실 그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딱 보고 기다렸다가 그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억까라는 생각이 좀 억지로 들고 간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후보자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겸허하게 네. 반성을 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한 짧게 넘어가죠. 네. 네, 뭐 짧게 넘어가면요. 네. 저는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돈을 번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불법성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법성이 있었느냐가. 근데 이분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몰라도 건물을 샀어. 그리고 아들에게 증여를 했어. 근데 네. 증여세를 다 냈대요. 증여세까지 냈더라고요. 네. 자, 그럼 국가가 지정한 세금을 다 냈으니까 법적 논란은 없다 치자. 자, 그럼 아까 말했던 정보가 이게 정보를 취득하는데 불법성이 있었느냐? 몇 년 전부터 나왔다고요? 몇 년 전부터 나온 건요. 삼호물산 앞에 지하철역 생긴다는 거 40년 전부터 나왔어요. 30년 전인가? 예. 어디든 간에 이 개발 이슈들은요. 네. 몇십 년 전부터 나옵니다. 10년 네. 전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게 확정되냐, 이게 취소되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확정될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는 것이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4개월 전에 샀다라는 거는 확정 뉴스를 본인이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걸로 잣대를 대야지 맞는 것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삼표 간에 여기 내부 정보들을 활용한 흔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수사를 해야 됩니까? 네. 아니 필요하다면. 야수의 그리고 심장으로 저는 수사를 또 했는데 이런 거예요. 네.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요. 네. 시장 경제를 살면서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돈을 번 사람이면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린 도덕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도덕적이야라는 형태들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는 진짜로 민주당이 시장 경제 체제에 완전히 적응한 사람들이에요. 예. 활용을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진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평상시에 얘기하던 대로면 이분은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는 건 법의 잣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 시각, 도덕적 잣대로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민주당의 관점에서는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라고 판단. 거꾸로 국민의힘의 경우도 네. 그러니까 왜냐면 민주당은 사회적 지향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이 이제 진보적 가치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내로남불하는 건 다 잘못된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도덕적 가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당연히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국힘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가치를 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사람들도 그냥 똑같이 잘못했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은 좀 덜 맞아요, 매를. 왜 그러냐면 도덕적 기준이 낮아서 그렇죠. 아니죠. 근데 박덕금 후보의 경우도 네. 사실상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상임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가족 기업에 수천억을 몰아줬던 특혜 의혹도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수사도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수천억의 상황하고 지금 여기 뭐 수십억의 상황하고 그것도 민간에서 있었던 일하고 제가 뭐 실드 치자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거 등가적으로 평균적으로 그걸 다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시각은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그 최고님께서 말씀하셨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를 이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지 불법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불법이나 위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박덕흠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혐의 없다라고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거 2차 가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2차가요? 너무 많이 다음 또 발언 누구 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양문석 후보인데요. 예.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학생 딸 명의의 대출을 받아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2020년 8월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8개월 뒤에 대구 수성 새마을 금고에서 13억 2천 아마 11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걸로 드러났어요. 근데 그게 딸 명의였다. 근데 딸이 그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몇 살이었죠 그때? 20대였습니다. 20대. 네, 그런데 이제 경제 활동이 없는데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뭐 꼼수 대출? 대출이나 편법 대출 아니냐. 양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감수하겠다. 네. 그때 전세를 전전하다가 못 견디려가지고 집을 사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요거 뭐 특별히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진짜로 이거는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래요? 조사가 들어가야 공영훈 후보보다. 예, 이거 아까 공영훈 후보는 네. 도덕적 심판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이 내부적인 정보를 활용했냐 안 했냐는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좀 심각하다. 왜냐면요, 첫 번째로 이게 2019년 당시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여기에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15억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 데는 아예 대출이 대출이 원천 안 차단돼 나왔었어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대출 원천 차단돼 있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 있죠. 당시에 그렇게 집 사지 말라 했는데 정작 민주당 사람들 이렇게 사고 있었다. 이 고가의 아파트들 31억짜리를.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출 과정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지금 이거. 지금 이게 어떻게 대출을 받았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둘이 집을 샀어요. 내가 25% 지분, 75% 지분이에요. 근데 이 집을 담보로 우리가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지금 제3자가 대출을 받은 건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보통 이제 사업한다고 하면 집담보로 대출을 주기는 하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이 사업을 대목 담보로 해서 자체가. 내 집을 담보로 줄 수 있죠. 내가 예.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 그럼 지금 내 딸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내 집을 담보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3자 담보를 했다라는 소리인데 이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DSR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상환 내 소득에 의한 부채 상환 네. 비율이 있어요. 네. 근데 아무리 여기에 지금 신협인가요? 신협이 DSR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학생에게 11억이 대출이 됐어요. 11억이. 네. 그럼 이거 한 달 이자만 해도 한 350만 원 될 겁니다. 350만 원, 400만 원 될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지금 직업이 있었냐? 직업도 없었어요. 그럼 뭘 보고 이거 대출을 해줬느냐? 미래 가능성. 네. 미래 가능성을 아니죠. 봤겠죠. 그건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짧게 임대 사업자의 무슨 미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PF도 아니고 PF도 아니고. 국회의원 되실 분이다. 이런 가능성을 짧게, 봤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었을 때 이 네. 지금 대출을 해준 은행과 네. 여기 모두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건 편법 대출이 네, 아니라 다음 또 불법 있으니까. 대출일 가능성도 네. 있다고. 아니, 근데 뭐만 하면 다 조사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이 뭔가를 아니, 이건 잘해야 지금- 되는데 지금 이거 근데 금융권의 이- 문제가 아니, 없다고 그래, 보세요? 이 부분은 편법적 예를 들어서 소지가 잠깐만, 시간 좀 있다라고 본인도 드릴게요. 인정을 네. 했어요. 편법적 소지가 네. 있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본인이 뭐 아름아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새마을금고 아까 신협이라고 하셨는데 새마을금고 약간 정정. 정정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부동산을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그런 정보들을 다 네, 알고 네, 있을 네. 테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사업자 목적으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규제를 당시에 그 말씀하셨던 그런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편법적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제가 드리고 요 정도 아니야. 넘어가시죠.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될 문제인데요. 이게 넘어가면 안 될 아니 문제야. 여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아니 이게 인생 머물러도 얘기할 되는 시간이 문제예요. 없어요. 머물러도 됩니까? 머물러도 되는 이게 네, 민생이에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 보세요. 지금 신혼부부들 보세요. 내가 지금 신혼집 한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하는데도 대출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대학생이 직업도 없는 애가 지금 이거 사업자 대출이라는 빌미로 11억을 무려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아까 부동산 업자가 뭐 어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중개를 했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대출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받을 수 있어요. 가서 11억으로 여기에 대출이 나가는 건 딱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용이 됐든요, 그리고 담보가 됐든요. 근데 이거 부모 담보로 11억을 줬어요. 이 사람 명의로. 그럼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불법 증여나 불법 상속에 지금 여지를 뒀다라고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럼 조사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저는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 이거 여당 물타기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네. 이 양문석 후보 같은
같은 이런 경우는 게 문제가 네. 있으면 야당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쥐잡듯이 거기를 다 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전세 사기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전세 사기 특별법에 관해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어떤 뭐 이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만 딱 나오게 되면 그 것만 찝어가지고 그냥 공격해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세 사기 네. 얘기하면 전세 사기가 갭 투기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이거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TF까지 만들었던 민주당의 TF 위원장이 지금 갭 투기를 한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그건 네. 잘랐죠.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천 취소해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민주당이 민생을 이야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민생을 해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고 불법 대출인지 편법 대출인지 몰라도 이런 대출까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추 탄루의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따져봐야 수사를 된다. 해야 그리고 된다. 예를 들어서 입장. 네. 예를 들어서 대출이 이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나왔으면 네.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금융회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건이 아닐 겁니다. 네, 제가 네. 말한 건 이 한 건이 아닐 거라는 실제로 거예요. 근데 이런 뭐 예.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단위신협, 뭐 단위농협 이런 데서도 네. 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뭐 대출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종종. 근데 이건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스토리가 거의 다 네. 나왔는데 너무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은 박은정. 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신당의 이제 1번이죠. 비례 1번 박은정 후보가 그 재산이 1년 사이에 41억 증가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남편이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정관예우 받은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추가로 나온 소식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피해 규모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맡아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제기가 네. 되고 있는데 이종근 변호사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본인의 입장입니다. 네. 박은정 변호사 그 의원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논란이 된 수임권은 모두 사임을 하겠다. 저희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다. 그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장고 증명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 성폭행범 천안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져야 할 것. 이렇게 공격을 하고 떠났습니다. 한동훈도 책임져야 네, 할 네. 것. 이런 상황입니다. 전관에 대한 뭐 전관 예우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전관 예우라고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 과목이잖아요. 네. 검사 카르텔. 네. 카르텔과의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이 네. 검사를 하다가 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이 결국에는 어딘가를 특정해서 거기를 조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니까 검찰 출신 수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결국 수임을 합니다. 근데 이분도 저는 뭐 제가 실드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다단계 회사를 자기가 이제 수사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단계 회사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 이 변호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검사 카르텔, 네. 법조 카르텔 이런 부분 뽀개기를 들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 출신들이 5만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네. 수익을 자기 수익화하는데 결국 이 뭐 사법적인 어떤 힘을 계속 이렇게 활용할 거냐. 이런 거에 문제인식 이 분명히 느끼고 있는 후보화된 겁니다.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니, 후보랑은 전혀 사실 관계는 없는 거죠. 이게 남편 일이고. 남편 일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사 카르텔 혁파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부분만 들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이랬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타파해야 되는 문제고요. 저는 이거 정관예우부터 말씀드리면 정관예우가 가능하고 이렇게 고가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막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이 법에 의하지 않고 이 사람의 기운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100% 타파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수임료를 22억 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일건으로 22억을 받았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돈 버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법성이 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건은 법의 잣대로 되지 않더라도 도덕성도 따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네. 왜냐하면 이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네. 이거 다단계 사건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을 수임하고 지금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21억을 내가 수임료로 받았다. 근데 이거는 남편 문제이기 때문에 전 괜찮아요. 후보로서. 이거 진짜로 괜찮습니까? 진짜로 괜찮아요? 이게 진짜로 괜찮다라고 하면 잠시만요.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할 때요. 그럼 내 것만 내면 되지. 왜 와이프 거하고 자식 것까지 부모 것까지 다 신고 들어갑니까? 이건 가족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당연히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부부는 같은 집안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21억 수임료를 받는데 이거 와이프가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사과해야지 맞는 것이다. 윤석열 그리고 피해자들이 대통령이- 정말 많은 네. 사건이다라는 말씀도 윤석열 조국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이 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는 말씀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드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드리고 네. 싶은데요. 마피아도 가족 인질극은 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변호사가 어제 네.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네. 했었어요. 예, 통상적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 남편이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치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디에서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선거 국면에서 계속 메시지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가 인터뷰 안 제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궁금한 대목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전관예우로 볼 수 있는데 원래는 한 160억을 벌었어야 벌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쉬움을 토했네요. 아마 이제 160억을 뭔가 벌었어야 되는데. 전관예우라는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근데 두 부부의 확고한 입장은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입장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누가 봐도 명백하게 뭐 반윤 검사들인데 네. 이 사람들한테 누가 전관 프리미엄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에 아까 검사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검사 카르텔의 문제가 이게 지금 변호사로 나왔을 때 이게 반윤 검사라고 해도 안에 친한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 없죠. 재판관하고 그것과 이제 당연하죠. 전관은 다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이런 수임료가 가능합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상식을 한참 벗어났잖아요. 네. 자, 하여튼 그리고 이 정도 수임료를 줬다는 거는 네. 내가 수임료 준 사람이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죄가 확정인데 이거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할 때 이런 비싼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죄가 없다고 확신한 사람이 이런 수임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시간 다 됐습니까? 이동학 최고의 말하세요. 아니 마지막 말 하십시오. 할수 마지막 있나요? 이동학 최고한테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번 네. 선거는 대통령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2년 동안 지금 방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물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100년 전의 논쟁. 그러니까 홍범도 흉상 이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서성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한 네. 명확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은 완벽하지 않아요. 네. 뭐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네. 국민들 앞에서 겸허하게 심판 받겠다 이런 자세로 저희가 계속해서 부족한 표 더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네. 이번에 어쨌든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좀 거듭나겠다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네. 드립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국민님보다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난 5년 동안 그 국민들께서 잘 체감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난 5년이요? 지난 그 전 정부 전 5년? 정부 5년 네. 동안 잘 체감하셨을 거라고 보고 네. 여기 민주당처럼 이렇게 선동이나 국민들에게 왜곡을 주는 사실 전달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마무리 발언만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중요한 건 두 분 다 실권이 없다는 게 지금 아 그게 핵심이네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다음에는 여기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실권 사실 있는 사람이 되주십시오. 어제부터 이제 유세단에 합류해서 그래요?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이름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여기 이제 선거법 위반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못 쓸 붙여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례당을 지원하고 다니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 저희 뭐 민주당 민주당에 후보들을 부착은 지원하고 못하게 돼 하는데 있어요. 원래 이 옷은 이제 당에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원래 본선 가면 입으려고. 자비량으로 갑니까? 자비량으로? 근데 경선 떨어지자마자 이거 봉인을 해놨었거든요. 4년 뒤에 쓰자. 황희정 있었죠. 근데 유세단에 갑자기 다시 아 차출이 그때 되는 당 색깔 바람에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미리미리
아끼면 네. 다 뭐 되는 핑크로 거예요. 빨리 주세요. 통상 주요 당직자들만 나눠줘요. 잘 입고 다녀야죠. 한 4, 5만 원 정도 합니까? 네, 4만 원 정도면 네. 주말할 수 있죠. 미리 뭐 사고 뭐 이러면 안 되더라고. 아. 예, 나 어디 합격할 것 같아고 뭐 사고 뭐 이러면 예, 안 돼. 그거 산 게 제일 큰 잘못입니다. 저도 몇 벌 걸려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 다음 주에 공통점이야.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